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스포츠 마케팅 6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네,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포츠 마케팅 수업은 주로 건강이 아니구나. 재활운동 학생들이 재활운동 복지 계열 학생 여러분들이 주로 1학년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랑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러 학교는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험 시간 이외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6주차 수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7주차 수업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좀 종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활운동 복지 계열 학생들이 그날 다른 과목들도 다 같이 토요일 날 와서 시험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다음 주 2주 후에 토요일 날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6주차 스포츠 마케팅과 정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보에 대한 거 우리가 마케팅은 시장에서 뭔가를 어, 사고 팔고 거래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스포츠 상품이 잘 거래되고 하려면은 우리가 뭔가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고 시장에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케터로서 어떻게 하면 더 어, 상품을 잘 팔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팔으려면은 정보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전략을 짜야 되고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뭔가 전략을 짜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한번 요것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게 마케팅에서 정보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요런 거를 오늘 좀 느껴보면 좋겠고요. 요 관련된 또 전문 용어 또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 전공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새로운 전문성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전문 용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의사들 전문 용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아주 쉬운 말도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주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또 스포츠 마케팅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공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전문 용어를 개념을 알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보라는 말을 그냥 쓰는 말이냐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쓰는 말이냐 전문적으로 쓸 때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정보는 자료와 정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정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자료는 뭐냐? 연구나 조사 등 어떤 일을 바탕이 되는 재료. 그러니까 어, 뭐 자료라는 게 데이터인데 우리가 인터넷상에 뭐 데이터 되게 많죠. 뭐 신문 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은 뭐 수없이 많은 거.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시험 공부하기 위한 자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자료예요. 이것저것. 뭐 이것도 다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료 중에 자료를 목적에 맞게 선별하거나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정보라는 거예요. 만든 거, 의미 있게 만든 거. 결국에는 어,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적에 맞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정보다. 나한테 유용한 자료.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자료. 자료 중에 유용한, 필요한 자료만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료들을. 그쵸?
예. 그래서 쓸데없는 자료, 이거는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자료, 예. 쓰레기 자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료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하면은 의미 있는 정보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좋고요. 우리가 또 필요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목표, 목적을 이루는데 잘 우리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용한 정보의 특성은,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적시성, 필요로 하는 시점에 최신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시성의 정보 특성 되게 중요하죠. 완결성,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랬을 때 갑자기 왜 의사결정이 왜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마케팅에서, 시장에서 성공해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직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으로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랬을 때 목표를 이루는데 뭔가 이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누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시행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거를, 그러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어느 거를 가지고 실현을 할 거냐. 그랬을 때 아, 실천, 네, 실천을 할 거냐. 그런 문제. 시행을 할 거냐, 실행을 할 거냐. 거기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그렇죠? 예, 이따가 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게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 완결성이에요. 관련성, 필요로 하는 목적 및 의사결정 사항과 관련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관련 있는 거를 정보를 가지고 해야죠. 당연히. 그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더라 뭐 그런 그냥 객관적이지 않은, 그냥 어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걸 정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객관화하고 그 사실 증명이 가능한 거,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정확성, 오류가 없어야 하며 정보가 표현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해야 되는 거죠.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정확하게 우리 정보 필요한 거를 딱 가지고 써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잘못된 정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략을 짜면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운이 좋으면 또 뭐 그게 또 전화위복으로 해서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과학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정밀성, 적절한 정밀도를 가진 계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뭐를 할 때 우리 금액을 얘기할 때도 뭐 100만 원 단위로 얘기할 거냐, 10만 원 단위로 할 거냐, 만 원 단위냐, 천원 단위냐, 100원 단위냐, 10원 단위냐, 5원 단위, 몇, 몇 원,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밀도를 그냥 어느 정도까지 정밀도로 가져갈 거냐. 그 정밀성이 필요하지만 너무 세세한 거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적절한 정밀성. 그 다음에 표현 양식의 적절성.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정보화해서 정보로 쓰기 위해서는 잘 표현해내야 돼요. 그거를 표로 표현할 거냐, 그래프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서술식으로 글로 써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딱 보기 좋게 가시성 있게 만드는 가공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유용한 정보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조사란 뭐냐? 그래서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 과정에서 뭔가 전략을 짜야죠. 마케터로서 시장에서 뭔가를 전략을 써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 과정, 마케팅 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운영하는 사람, 의사결정자가 정보가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아무 정보도 없이 의사결정을 하면은 뭐 쉽지 않죠.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문제에 관련된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보로 만들어야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 보고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자, 뭔가 마케팅 전략을 짜려고 해요. 그렇죠?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누군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해요. 누가 의사결정을 해서 마케팅 그 전략을 시행해야죠. 결국 그러기 위해선 정보가 필요해요. 그렇죠? 정보를 어떻게 한다? 아, 수집, 분석, 보고해야 된다. 누구한테? 운영 관리자한테 보고해야죠. 근데 먼저 자료를 정보보다는 이게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정보로 만드는 거예요. 쓸모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하죠. 네. 자,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렇죠? 정보를 수집해. 필요한 정보, 그런 정보도 될 수도 있네요. 자료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은 거니까 그러한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더 쓸모 있는 정보로 만들어요. 이렇게도 말이 되죠.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보고해야 돼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표로 할 거냐, 거기다 더 잘 보이게 표로 할 거냐, 그래프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마케팅 조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예요, 연구하는 거. 그래서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야 된다.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마케팅 조사. 그래서 결국 영어로는 스포츠 마케팅 리서치라는 마케팅 리서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략을 짜서 누군가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스포츠 마케팅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는 그냥 그 범위예요. 어떤 스포츠 마케팅 어떤 분야에서요? 경기장에서 우리가 관람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돼요. 그렇죠? 경기 관중 수를 늘려야 돼요. 뭐 이런 경우 그러면 프로 스포츠가 주로 관중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중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니까 관중들이 와서 그들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 관중 수를 늘리는데 우리가 그게 목적인 거죠. 경기장에서는 그게 관중 수입 그래서 수입이 발생하니까 최대의 수입이 거기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러면 관중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상황도 바뀌고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경기 자체의 경기도 뭐 리그를 하면은 팀이 맨날 이기기만 할 수는 없어요. 지기도 하고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팀 선수랑 싸우기도 하고 뭐 또 경기장에 뭐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잘 수집을 해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관중이 오면은 관중에 대한 분석 위한 자료들을 계속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에서의 어떤 마케팅 조사 관련 요인, 프로스포츠 자체의 마케팅 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는 팀의 경기 관전, 그렇죠? 관중들 관련된 거고, 요거는 프로스포츠 뭐 어떻게 보면 구단의 어떤 관련돼서 뭐 상품을 가지고 스포츠 상품이 아닌 어디 업체와 스폰을 맺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이면 삼성의 원래 세탁기든 냉장고든 뭐 그거를 프로팀 삼성 라이온즈 뭐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관련된 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리그 자체에서 뭐 방송의 광고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표지판, 관중 그 경기장에 또 광고판 이런 걸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이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잠재 고객 조사들 아니면은 관련된 업체들 어떤 업체들 관련해 돼서 어,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여 스포츠 센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동네 스포츠 센터 여러분들 재활운동 센터 이런 것도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뭐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을 한다거나 이럴 때 계속 우리는 여기는 이제 참여자 회원들이죠. 예, 운동에 오는 회원들을 계속 어, 정보를 자료를 수집해서 어,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원의 만족도를 높여서 우리가 회원 수를 늘리고 매출을 늘리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없는지, 회원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와도 되는 건지, 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지금 오고 있고 오지 않는 회원들은 어떤 부류인지, 뭐 연령별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뭐 소득 수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직업군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와가지고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 와서 고객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서 뭐 걱정 시 하는 근심거리는 없는지, 그럼 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략을 해야죠. 그리고 뭐 비용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야 돼요. 그게 마케팅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다. 계속 뭐 똑같은 고객, 똑같은 상품, 똑같은 환경,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거에 우리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자료를 계속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출이 자꾸 줄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매출이 줄면 왜 줄었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조사를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첫 번째, 소비자와 경쟁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고객들, 어떤 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해야 되고, 경쟁자, 갑자기 요즘에 이게 제일 심해요. 갑자기 뭐 카피 떠가지고 금방 경쟁 업체가 식당들 뭐 그런 경우 많죠. 뭐 스포츠 센터도 그래요. 금방금방 옆에 또 다른 스포츠 센터가 생기고, 요즘에 저런 거 있죠. PT샵. 네. 경쟁 업체가 계속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경쟁 업체들을 분석해야 되고, 소비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 상황에 맞게 여기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정보 수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쭉쭉 빼 올려요. 자, 둘째, 수집된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어, 수집된 자료죠. 수집된 자료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해야 되고, 그 정보로 만든 거를 우리가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냥 뭐 아무거나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또 어떤 정보나 자료가 있을 때 그게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자료 가지고 엉뚱한 걸로 그런 게 많죠. 의사결정을 해서 전략이라고 썼는데 전략이 먹히지 않아.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가격 전략을 한번 쓸까? 가격을 다운 시켜가지고 한번 이번에 뭐 새로 오픈했는데 오픈 행사로 싸게 한번 가격 전략을 써보자.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뭐 주변에 다른 업체가 어, 더 싸.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너무 비쌌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말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격 경쟁을 해서 안 될 거를 딱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품질 경쟁으로 갈 거다. 뭐 이런 거. 더 고가로 간다. 품질 세게 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 분석된 의사결정 정보를 기업의 각 하위 조직에 음, 잘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한 거를. 처음에는 뭐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소비자랑 경쟁자를 잘 분석해서 정보를 잘 수집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수집된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탁탁탁탁 정말로 필요한 정보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해요. 정보 수집 능력,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 분석 능력. 그 다음에는 그거로 의사결정을 했으면 의사결정이 밑에 여러 조직에 착착착착 전달이 돼가지고 어, 전략이 성공할 수 있게, 예, 우리가 딱 설정한 전략을 가격 전략이든 어떤 품질 전략이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위 조직에서 이제 우리는 어,
품질 전략으로 가기로 우리는 의사결정을 했다. 그럼 밑에 조직에서 다 품질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KBS 스포츠 월드의 이게 큰 조직인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고객들의 품질, 스포츠 센터 이용의 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쓰겠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해서 위에서 뭔가를 지시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타닥 밑에서 거기에 맞춰서 맨 말단에 있는 직원까지 다 똑같이 움직여줘야 이 전략이 먹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품질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밑에서 맨 말단에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말단 직원들은 뭐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품질이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능력, 상부에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하부 조직에서 그거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전달 능력.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 조사의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문제 의식이 필요하죠. 맨 처음에 어떤 문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고객이 줄고 있습니다. 뭐 프로 경기장에서는 지금 관중 수가 줄고 있습니다. 급격히 줄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이 상황이 왜 뭔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사 계획을 이제 짜고 조사를 잘 해줘. 그러면 관중 수가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지? 뭘로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조사를 이제 계획을 잘 짜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 계획 단계에서 예비 조사, 본 조사를 하고 잘 한번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파일럿 테스트를 예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소수 인원으로 요건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설문지로 해볼까? 그러면 설문지로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 가지고 몇 명한테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예비 조사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수정하고 다시 설문지를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완벽하진 않으니까 처음부터 만든 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대상한테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 먼저 해서 돌려보고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은 그거를 고객 몇 명한테 한번 돌려보고 이게 맞냐? 타당성이 되느냐?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완전히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완성. 그러면 설문지를 가지고 이제 진짜 고객들한테 쫙 돌려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본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죠. 설문지가 됐든 인터뷰가 됐든 그렇게 해서 조사를 결과에 이제 자료가 아, 결과가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럼 설문지에 사람들이 응답을 하죠. 그럼 그게 응답한 결과가 뭐예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료들을 다 코딩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자료가 나온 거를 다 컴퓨터에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수치화 해가지고 통계 자료로 엑셀이나 거기다 표에 넣어야 되잖아요.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평균도 내보고 그 평균의 저 차이 분석도 하고 남자 여자의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분석을 해야 돼요. 통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저렇게 쪼개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요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해서 요거랑 저거랑 비교도 해보고 막 이런 게 뭐예요? 분석입니다. 분석.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건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높은 건지 중간인지 낮은 건지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분석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그런데 이러한 마케팅 조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적절한 조사 계획이 있어야 되고 효율적인 조사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분석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조사 비용이 있어야 돼요. 돈을 엄청 많이 써.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협력적인 의사소통. 서로 이거를 업무를 보는 사람들끼리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제대로 된 결과치를 낼 수 있습니다. 요거 마케팅 조사 성공 조건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마케팅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뭐 그냥 할라르다 보면은 그냥 하게 돼요. 예. 뭐 어떤 문제 의식이 생겼어요. 관중 수가 줄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관중 수를 다시 늘려야지 그러면은 목표가 있는 거죠. 이제 목적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 내로 우리 관중수를 지금 현재 수준의 30% 높인다. 그쵸?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내로 관중수 30%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관중이 줄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관중이 왜 줄고 있지? 경기력이 떨어져서인가? 그러니까 팀의 그냥 지금 승률이 떨어져서인가? 아니면은 뭐가 불만 요소들이 발생했는가? 그죠? 아니면 다른 팀에 뭔가 더 스타가 생겨가지고 여기 있던 관중이 다 저쪽으로 딴 데로 가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죠. 그러면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찾아낼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가지고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지금 기존의 관중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시청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렇죠? 근데 조사 계획을 세우는데 조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 대상 이거를 우리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집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모집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거는 조사하려고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뭐 스포츠 센터에 어, 아니면 야구 관중이다. 그러면은 뭐 야구 관중에 지금 우리 팀의 경기장에 찾고 있는 관중을 모집단으로 할 거냐? 그러면 아니면은 지금 TV 시청까지 하는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야구 전체 야구 팬을 모집단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표집이 달라지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처음에 표본이라는 게 있어요. 모집단에 있고 표본은 그 중에 한 명을 뽑아내는 게 한 명 한 명을 표본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어, 뭐 일단은 작게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교 다니는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한다. 그럼 모집단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죠. 그중에 표본. 그러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표본이에요. 한 명이 표본, 샘플. 그렇죠? 한 명을 뽑았어. 표본을 하나 추출한 거죠. 이게 표본 추출입니다. 그런데 그 표본을 모으는 걸 표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재학생들을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표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전원 다 조사할 거냐? 전원 다 표집할 거냐? 아니면은 일부만을 뽑아서 표집할 거냐? 일부만을 샘플링할 거냐? 그렇죠? 모집단 전체를 표집할 거냐? 이런 거예요. 요 전문 용어 아시겠죠? 모집단과 표본 한 명, 하나의 샘플을 얘기하는 거. 표집. 그거는 뽑는 거. 표본을 추출해 내는 걸 표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음, 표집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표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조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집을 하는 거죠. 예. 그냥 그 모집단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적절한 표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사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표적 시장의 표본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표적 시장이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구에서 뭐 관중을 높이기 위해서면은 관중이 될 수 있는 어떤 어, 뭐랄까요? 잠재 고객 그런 TV 시청하기까지 하고 있는 고객들 뭐 이런 그런 잠재 고객을 모집단으로 설정해서 그 모집단을 표적으로 해서 저걸로 하는 거죠. 이제 전략을 짜야 되니까 표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표본을 결정합니다. 어떤 표본을 뽑을 거냐. 그래서 표집을 합니다. 표본을 결정해서 표집을 합니다. 그래서 표집 방법을 하여튼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다음에 조사 방법을 결정합니다. 조사 방법을 뭘로 할 거냐? 설문지로 할 거냐? 뭐 인터뷰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전화 조사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시기를 결정해야죠. 언제 할 건지. 그다음에 조사 계획을 평가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조사인지. 그다음에 조사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계획이 섰으면 실시하는 거죠. 직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조사 실시해서 조사 결과가 설문지가 됐든 인터뷰가 됐든 조사를 결과가 있겠죠.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요?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응?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을 해야 되죠.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어떤 분석을 하냐? 설문지나 뭐 이런 수치화된 거는 통계 분석을 주로 하고, 인터뷰나 이런 자료를, 어, 면접한 그 자료, 응답한 거, 인터뷰한 결과다. 그러면 이거를 다 워드 작업을 치고, 워드를 치고, 아니면은 뭐 설문 개방형 질문, 뭐가 불만이 있으면 다 적어주세요.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면 그거를 다 워드 타이핑을 쳐서 그걸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어떤 것들을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만 내용을 쭉 적어놨겠죠. 그러면 그거를 불만 내용들을 쭉 다 쳐야죠. 그래서 쭉 나열하고 그 중에 그거를 또 분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뭐 시설에 대한 불만들, 지도자에 대한 불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쭉 가격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나열해 놓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게 분석이에요. 자료를 분석해서 결국에는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뭐야 그래 요런 게 문제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시해서 그거 그렇다면은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런 어떤 전략을 쓰면 좋겠다. 요런 전략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위에 윗사람이 볼 수 있게 잘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국에는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윗사람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선택된 대안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또 실행해보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해서 또 이거를 해결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런 게 마케팅 조사 절차입니다. 이런 거 조사가 계획하고 본조사하고 피드백 주고 이런 전체적인 틀을 머릿속에다 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체육 측정 평가 시간에 이런 거 다 배울 겁니다. 그렇지만 마케팅 측정 평가 하듯이 스포츠 측정 평가, 체력 측정 평가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런 방법이 마케팅 조사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케팅 조사를 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 자료의 종류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다. 1차 자료는 그냥 바로 수집한 그 자체, 직접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그게 1차 자료예요. 2차 자료는 그 자료를 요래조래 뭐 가공하고 그런 거 2차 자료가 되고 또 아니면 외부에서 이미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외부에서 그러면 정부 자료도 있고요 신문에 나온 자료도 있고요 어떤 보고서들 기존에 있던 보고서 통계청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게 1차 자료 프라이머리 데이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거 1차 자료입니다. 그 뭐 고객들의 우리가 어 고객들의 뭐 나이나 뭐 성별이나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조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본 조사. 그리고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요번에 했어요. 그러면 그 만족도 조사 한 거 가서 결과치 만들어 놓은 거 이게 1차 자료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만족도 조사랑 또 뭐 다른 거랑 또 가지고 자료를 한 번 더 한번 가공을 한 번 더 하면 또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직접 우리가 생산해 만들어 놓은 자료 1차 자료, 가공이 된 자료 2차 자료입니다. 자, 1차 자료 조사 종류 방법입니다. 일단 관찰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차 자료 조사라는 건 뭐예요?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원들을 관찰할 수 있죠. 뭐 관중들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통제적 관찰법과 비통제적 관찰법, 비조직적 관찰법과 조직적 관찰법, 참여 관찰법과 비참여 관찰법, 뭐 이런 거. 어찌됐든
관찰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관찰이라는 건 유심히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직접 관찰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멀리서 관찰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보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관찰에 대한 거는 뭐예요? 관찰한 사람이 그 관찰 결과를 쓰는 거죠. 그 관찰한 결과를 써서 그거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이제 실험 같은 데 할 때는 쥐를 관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 관중을 계속 지켜보는 거 관찰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관중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고객들을 관찰할 수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사결정하는 데 이거 되게 많이 분석하는 데 많이 쓰여지죠. 이런 경험치들이. 그다음에 조사 방법, 실험 조사하는 거, 다른 변수나 요인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테스트하는 거, 신제품 나왔을 때 뭐 시장성 테스트 뭐 이렇게 같이 봐가지고 이거 맛있어? 맛없어? 이렇게 다 2번 그러니까 라면 같은 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그렇죠? 신제품 만들고선 그런 것처럼 실험해 보는 거. 질문지는 뭔가 설문지 이런 거 만들어서 직접 설문지 가지고 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우편으로 요새는 이메일 많이 하죠. 전화로 하는 거 서베이 조사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인터넷 설문조사법 요새는 인터넷 많이 이제 하고 있죠. 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구글 뭐 이런 거 많이 이용하죠. 리서치. 그다음에 면접조사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해 가지고 답을 듣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여기 뭐 여기 어때요? 그렇게 좀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냥 뭐 생활하는데 어때요? 여기 관중 야구 경기 와서 보시는데 어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물어보는 거. 아, 우리 팀 좀 어때요? 그런데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조화된 면접법. 조금 더. 그러면은 화장실 사용하는 건 어때요? 뭐 여기 식당 같은 거 이용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 구조화된다. 비구조화된 거는 그냥 통으로 물어보는 거. 반구조화되는 거는 적당히 구조화된 거. 완전 구조화는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해가지고 그냥 답이 단답식으로 나올 정도로 아니면은 뭐 짧게 한두 문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 이게 구조화된 면접이에요. 그다음에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 혼자 면접하든가 여러 명이 모아놓고 면접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고요. 이런 걸 면접 조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인 거는 수량, 수치를 얘기하는 수량화하는 거. 퀀티터티브고요. 정성은 건 성격, 성질, 특성 이런 거 퀄리터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량 조사는 규격화된 다 수치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설문지 조사 같은 설문조사처럼 1번, 2번, 3번 고르게 하고 뭐 나이 몇 세 뭐 이렇게 수치로 다 쓰는 거. 만족도도 매우 만족, 뭐 적당히 만족, 아주 불만족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수치로 하죠, 다. 통계 처리하는 거고 객관화하는 거예요. 숫자기 때문에. 정성적인 거는 그냥 물어보고 이런 면접 같은 것처럼 물어보고 답하는 거 그냥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토리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어땠고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걸 줄줄이 말하는 거. 그러면 그거를 다 분석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군 뭐 이렇게 다시 나눠 보는 거. 예.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던 거니까 정성적인 거니까 주관적인 응답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뭐 지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객 같은데 만약에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뭐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설문지로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통계치로 평균 뭐 만족이다 불만족이다 또 어떤 시설에 대해서 불만족이다 숫자로 얘기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몇 명을 뽑아서 요즘 학교 생활 어때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불만은 없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정량적인 수치화하는 설문지나 뭐 어떤 서로 물어보는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2차 자료라는 건 딴 데 있는 자료. 따로 누군가 가공해 놓은 자료. 어, 한번 가공이 된 자료가 2차 자료죠.
그래서 조직의 자료, 우리가 예전부터 뭐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료, 정부 자료, 그리고 정부에서 뭐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내놓는 자료, 그다음에 정기 간행물과 전문 서적. 그래서 뭐 관련된 어, 그런 잡지 같은 것들이 있죠. 정기 간행물 아니면 연구, 저널 결과 이런 것들 전문 서적에는 여러 정보들이 쫙 들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수집을 해서 기업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2차 자료와 1차 자료가 있고 기업 내부나 외부에서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나 아니면 외부에서 또 수집하는 자료가 있고요. 그 1차 자료로 기업 내부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죠. 요런 자료, 요런 자료, 1차 자료, 2차 자료를 잘 분석을 해서 종합해 가지고 전략을 짜고 의사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최종 보고서 작성해서. 요거는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위에다 보고하기 위한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구조는 마케팅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엑셀이나 이런 것처럼 자료를 잘 저장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 같은데 막 자료가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고객의 이름, 성별, 뭐 나이, 전화번호, 성격, 직업, 뭐 뭐 우리 뭐 스포츠 센터에다가 몇 년 회원 몇 년 몇 개월 뭐 그다음에 회비 뭐 아니면 운동 종목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데이터가 쫙 구축이 돼 있으면은 요렇게 저렇게 자료를 뽑아다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고객 중에 20대만 뽑아내자. 20대 여성만 뽑아내고 여성들의 어떤 구매 특성을 분석해내자.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정보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료를 통해서 엑셀에 들어있는 자료를 잘 가공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소비자 만족을 높여서 그거에서 매출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스포츠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배경에는 왜 구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 환경이 계속 변하죠. 시장의 어떤 소비자들의 필요가 니즈가 다양하고 개성화되고 제품 사이클이 단기화되고 있고 보다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 구매 행동 이게 이제 시대 변화인 거죠. 그다음에 기업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죠.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수집한 정보를 잘 활용해서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되고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고요.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는 경쟁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자료 수집과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업체들도 어, 우리가 스포츠 조직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죠. 개인이 혼자 하는 업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는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시장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요. 동네에 우리 뭐 가게들 우리 요새 음식점 많이 하잖아요. 배달 음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대 환경이 엄청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라가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를 하는 애들에도 시대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망하지 않는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짜내야 돼요.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가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망해요, 죽어요. 이래 진짜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망할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뭔가 시대 상황에 맞게 발전하고 이게 진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계속 수집해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정보가 되고 정보를 이거를 잘 우리가 가공을 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해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다. 이러한 거를 학교 다니면서 좀 훈련을 잘 해두면 사회에 나가서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해보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각각의 재활 그 운동 재활도 여러분들 허문영 교수님이야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매 허문영 교수님 맨날 이거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활센터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 나가셔야 돼요. 마케팅 전략도 잘 배워서 나가셔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니는 동안. 그리고 우리 스포츠 마케팅 학생들은 이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축구 마케팅 뭐 이런 거 건강 운동 또 관련된 것도 마케팅도 하고 뭐 그래서 많이 현장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이런 거를 이론 배운 거랑 현장에서 배우는 거랑 잘 접목해가지고 체계화 시켜놔야 돼요. 현장만 또 보고 있으면 이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다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머릿속에다가 전체적인 틀을 집어넣어 놔야 이 세부적인 데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아요. 전체적인 걸 좀 봐두세요. 그러면은 뭐다? 내부 자료, 조사 자료, 내부에 기존에 있던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자료, 새로 조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자료, 1차 자료가 되죠. 그 다음에 외부 자료, 뭐 정부 자료가 됐든 어떤 전문 저널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됐든 신문 기사에서 본 자료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다가 넣고 저장을 해서 요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되죠. 이렇게 저장하면 자료가 되죠. 자료를 가지고 잘 요렇게 저렇게 가공을 해보면서 요렇게 해서 비교해보고 서로 해보는 걸 뭐라 그래요? 분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서 유용한 정보로 쫙 뽑아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로 쫙쫙쫙쫙 만들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떠한 문제, 우리가 문제가 먼저 있어야죠. 문제의식. 이렇게 뭐 관중 수가 준다, 고객 수가 준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서 짤짤짤짤 유용한 정보로 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의사결정, 마케팅 전략을 여러 가지 대안, 이거를 가격 전략으로 갈까, 품질 전략으로 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 전략들을 세부적으로 몇 연령대 뭐 어느 연령대 성별은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쓴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 전략들 중에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좀 밀려나는 거는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고 전략을 결정하고 또 마케팅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서 조직이 돌아가게 조직 하부 조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관리자에게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관리자에게는 의미 없는 단순한 자료고 여기서 쪽쪽쪽쪽 뽑아내서 분석하고 하면서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적. 네. 문제의식에서 어떤 목적이 만들어지고 목적에 맞는 자료를 추출해내야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결국에는 마케팅 관리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자들이 딱 그 보고되어 올라온 정보들을 가지고 자 이러이러이러하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전략을 쓰도록 한다. 예,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스포츠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어떤 개발하는 데 지침은 스포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중앙 집중화해야 된다. 좀 큰 조직에서 그렇죠? 하나 중앙 집중화돼야 그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디에 있는지 몰라,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조직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정보의 형태로 통합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작해 돼서 어, 내 걸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마케터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형태의 자료로 출력해서 제시해야 된다.
그쵸? 이거를 도표화할 거냐, 그래프화할 거냐, 보기 좋게 만들어내는 거죠. 조직 내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허가된 사람들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출력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큰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에다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터넷 그런 시스템에다가 이거를 만들어 시스템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 어느 지점에서 일을 하든 그 중앙 통제 시스템에 접근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쭉쭉 가져가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볼 수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접근 권한을 줘가지고 그 윗사람들이 이제 보고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이고 인터넷 구축 시스템인 거예요. 이거를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규모 시스템 개발에서 시작해서 경영 구조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내부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관리자의 시스템 설계를 참여해서 관리자 시스템 설계 참여하고 탄력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스템의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는 그냥 개념상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필요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프로 스포츠의 소비자 구매 정보 운영 체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조금 더 뭐 프로 스포츠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중이라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관련 통계 자료를 쫙 수집하는데 어떤 게 있냐? 입장권 구매 관련된 자료, 기념품 구매에 대한 자료, 뭐 부대 시설, 거기에 뭐 햄버거 가게가 있든 그런 부대 시설 커피숍이 있든 그런 부대 시설 구매에 대한 정보, 그런 어떤 고객이 어떤 걸 구매하고 뭐 어떤 시간에 구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데이터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정보화해서 통합 관리를 하고 뭐 다른 구단이랑도 서로 소통을 해서 잘 관리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면 현장에 적용하고 적용한 결과가 또 피드백돼서 또 다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점점 만족도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고객 수가 늘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의사결정 결국에는 정보 시스템이 왜 필요하다? 의사결정이 핵심입니다. 근데 무엇을 의사결정한다? 마케팅 전략을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 건지 말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다.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정보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어요? 1차 자료, 2차 자료, 내부 자료, 외부 자료 이런 여러 가지 어, 자료를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직접 내가 찾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마케팅 정보 시스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해요. 스포츠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스포츠 마케팅 정보 시스템. 네,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쭉 훑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7주차에는 처음부터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쭉 훑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또 과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내줬던 과제 어떻게 하셨나요? 스왓 분석하는 거. 요거는 또 제가 깜빡하고 아직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요번에 다 같이 과제도 어,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